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 계획 중에서 네 번째 콘텐츠인 경기도 교육청 지정 공유 체험학습장 지원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콘텐츠가 창의적 체험교육 관련해서는 마지막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자율과제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교 주도 체험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포함한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과제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 체험장에서 뭘 운영한다? 체험학습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 있는 체험장을 토대로 체험학습을 하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고 또 뭐도 지원을 해요? 예산도 지원을 하는 그런 체험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개방을 해라? 타 학교, 학생, 또 학부모에게 개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방학, 주말, 방과 후 이런 기간들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공유학교 플랫폼을 확대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학교 거점형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학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추진 방침. 학교 자율과제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운영한다. 물론 자율과제도 되겠지만 이외에 뭐 다른 교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자율 시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학기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등으로도 사실은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영교의 규모, 체험학습장 특성, 교육 참여 대상에 따라 총액 교부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공유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 없는 예산의 사용을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것 같고요. 2025학년도 전담교사 배치교는 전담교사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체험학습장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해라. 그럼 이 공유 체험학습장은 예산도 주고 뭐도 주는 거죠? 인력도 보충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해당 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사회, 학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결국 이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학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 교육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마을에서도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자,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 동안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공유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도 활용이 되지만 공유학교로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이 해당 공유 체험 학습장으로 와서 전문적인 체험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다음 학교별 특화된 공유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계획 운영 결과 환류 평가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및 실행한다. 이거 앞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근데 팀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계획, 운영, 결과 요게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리고 환류란 말이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계획하고 운영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계획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뭐다? 선순환 체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경기도교육청 지정 공유 체험학습장 지원 사업은 2027학년도에 사업이 일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담교사가 미배치된다라는 거죠. 자, 추진 내용.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저게 제 생각에는 이제 공유학교 영역 쪽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진 내용 첫 번째, 학교 내 체험시설 활용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을 내시로 한다. 특색 있는 체험시설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자. 그리고 지정이 됐을 때는 교과, 비교과, 범교과, 학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과정 연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수업 설계 및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형 융합활동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 역량을 강화한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창의적 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체험학습 부분에서는 꼭 이 핵심 용어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문제 해결 역량, 특히 차고력, 창의력, 융합적인 능력, 또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협업 능력이나 소통 역량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러한 체험학습의 목표가 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네 가지 콘텐츠 모두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공유체험학습장 지정 관련돼서 운영 목적은 체험학습장 조건을 갖춘 학교 지정으로 학교 중심 체험교육을 내시로한다. 운영 대상은 2024학년 운영교 중에서 2025학년도 지속 운영 희망 초등학교 14교만 해당이 됩니다. 앞서 이제 뭐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어렵고 학교 자율과제 자율시간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3, 4학년이 있으니까 자율시간, 교육과정, 연계까지는 가능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 규모, 체험학습장 특성, 타교 학생 참여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식은 올해고요. 전담교사는 14개 학교 중에 5교에만 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체험 내실화. 앞서 공유 현장 체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방과 후 주말 방학 동안에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체험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원하는 배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관심 학생은 공유학교로 연결이 된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공유학교에서 노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유학교에서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체험에서 뭐로? 학습으로. 학습에서 뭐로? 진로로. 이렇게 지금 이런 용어를 쓰는데 체험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공유학교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학교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체험해 본 친구가 이거 너무 즐겁고 재밌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 저 이거 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공유학교에서 나온 선생님께서 우리 기관에서는 공유학교 플랫폼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학교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혹은 우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번 기수는 시작했으니 다음 기수에 한번 지원해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금 공유 체험학습장뿐만 아니라 공유학교로 운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학교에서 일회성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 방과 후 방학 기간 동안 공유학교 연계 다양하고 심화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타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문화체험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단위에서의 학교가 교육 중심 센터로서 기능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와 공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또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공유체험학습장 운영교별 체험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5가지네요. 도예, 동부대하 신둔, 생태, 금성 고창, 삼평, 장파, 천문, 석정초, 스포츠, 에듀테크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로 공유 체험 학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진 계획 보면 내년까지는 유지가 되고 2027학년도에는 사업이 일몰이 된다. 그런데 이 학교마다 뭐가 있습니까? 체험장이 있으니까 사업을 그냥 일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학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학교와 이제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 효과는 학생들에게 학교별 특화된 체험학습 지원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 연계 체험학습 활성화를 시킨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활용,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심화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앞쪽에 봤던 융프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학교별 특화된 체험학습을 통해서 교육과정이나 학습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부분, 그로 인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번째 콘텐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학교 내 체험시설 활용한 공유 체험학습장을 지정하는데 지금 몇 개, 14개의 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뭐 도예, 생태,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자율과제나 자율시간, 교육과정 연계로 이루어지고 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야 학교가 지역 교육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공유체험 학습장을 재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부 지역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방과 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교를 거점으로 한 공유학교로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학교 콘텐츠를 설계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융합교육과 창의적 체험교육 추진계획의 4번째 콘텐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힘내라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기 내서 그리고 또 힘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루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